어제 잠시 반등했던 증시가 오늘 또다시 하락했습니다.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짚어봅니다. 정부가 오미크론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의 투약 대상을 60세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카드론 평균 금리가 15%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써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연초부터 뜨거운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입지와 사업성을 중심으로 건설사들이 몰리는 모습입니다. 생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라이브 최민정입니다. 글로벌 긴축 우려에 NG 에너지솔루션 청약에 따른 수급 공백이 더해지며 국내 증시도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어제 잠시 반등했던 증시는 오늘 또다시 급락하며 답답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서정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코스피는 2830선에 마감했습니다. 미국 연준의 강도 높은 조기 긴축 우려가 커지며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약세를 면치 못한 겁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8일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장중 1.9%까지 올랐습니다. 금리 인상에 취약한 나스닥 기술주 위주의 하락이 이어졌고 나스닥은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하며 조정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됩니다. 올해 최대 IPO 대어로 꼽히던 LG에너지솔루션이 역대급 흥행 성적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공모 자금에 뭉칫돈이 빠져나가며 수급 공백이 생겼고 국내 주식시장에 약세를 부추겼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에 코스피는 약세를 이어가며 전주 대비 3% 하락한 2834.29포인트에 마감했고 코스닥 역시 2.94% 하락한 942.85포인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의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코스피는 개인이 대량 매수했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했고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이 매수한 반면 외국인은 매도했습니다. 금리 인상 등 긴축 우려에도 금융주와 보험주는 수혜주로 꼽히며 타업종 대비 양호한 주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메리츠화재는 외국인이 16거래일 연속 순매수하며 이번 주에도 14.53% 올랐습니다. 광주 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 이후 강도 높은 제재 가능성과 브랜드 이미지 추락, 전국적인 보이콧 움직임 확산 등의 지주사 HDC와 HDC 현대산업개발 등은 연일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증권업계는 다음 주 예정된 FOMC 전후 불확실성과 설 연휴의 관망 심리, 또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관심 등으로 인한 주식시장의 소강 국면을 전망하며 반도체와 자동차, 의류 등 미국 수출주에 대한 관심을 조언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정덕입니다. 오는 2월 주식시장의 보호예수 물량이 대거 풀립니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크래프톤 등이 그 주인공인데요. 최근 주가 하락세와 맞물려 투자자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카카오뱅크의 주가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버행 우려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다음 달 6일 카뱅의 기관 투자자의 6개월 보호예수 물량이 풀립니다. 전체 기관 물량의 36.81%인 1,326만 150주가 해제됩니다. 이는 전체 기관 보호예수 물량 중 가장 큰 비중입니다. 통상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면 시장에 유통이 가능한 주식 수가 늘어나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카뱅은 지난해 12월 기관의 1개월 보호예수 물량이 해제되며 주가가 13%나 하락하는 등 타격을 입은 바 있습니다. 7.3% 지분이 이제 현재로서 매물로 출회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는 아무래도 조금은 주가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카카오페이와 크래프톤도 다음 달 보호예수 해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3개월 의무 보유 물량이 해제되는데 전체 기간 물량 가운데 23.8%가 시장에 풀립니다. 현재 카카오페이의 주가가 공모가보다 높은 데다 경영진의 스톡옵션 먹튀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 매도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입니다. 반면 크래프톤은 현재 주가가 공모가를 하회하고 있어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지만 증권가에서는 일부 벤처캐피탈과 2대 주주인 텐센트의 지분 매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오토엔이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증시에 입성했습니다. 오토엔은 현대차 그룹 사내벤처로 설립된 자동차 용품 전문 플랫폼 기업으로 공모가 대비 13.64% 오른 8,800원에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이른바 따상은 실패했으나 상장 첫날과 오늘 각각 29.55%, 29.82% 상승하며 14,8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한편 오토엔은 상장 후 공모자금의 순수익금 중 45%를 사물 인터넷 구축에 사용하겠다며 플랫폼 사업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의 투약 대상을 현재 65세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오미크론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기존 의료 대응 체계에서 몇 가지 변화를 시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골자는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의 확대입니다. 공급 대상도 재택치료자, 생활치료센터에서 요양병원, 요양시설,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정부는 신속 항원 검사 방식을 선별진료소에 도입합니다. 이 외에도 해외 유입 확진자를 줄이기 위해 입국 후 격리 과정에서 기존 PCR 검사 외에 신속 항원 검사를 추가로 실시합니다. 최근 카드론 받으신 분들은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신한카드를 포함해 4곳의 카드론 평균 금리가 올랐기 때문인데요. 카드론 평균 금리가 조만간 15%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윤다혜 기자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기준금리 인상에 카드론 금리도 덩달아 뛰고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롯데, 삼성 등 7개 전업카드사와 NH농협카드의 카드론 평균 금리는 12.10에서 14.94%입니다. 이는 전월과 비교해보면 상단은 0.08%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평균금리 15%가 임박한 상황입니다. 이는 전월과 비교해보면 상단은 0.08%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평균금리 15%가 임박한 상황입니다. 특히 같은 기간 신한우리, 현대, NH농협카드의 평균 금리는 한 달 전과 비교해 0.12에서 1%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문제는 카드론의 주 고객층이 금융 취약계층이라는 점입니다. 카드론은 신용도가 좋지 않은 중저신용자가 주로 이용하는 이 금융권으로 금리가 10%를 초과합니다. 시중은행보다 대출금리가 4배나 높은 겁니다. 카드론 금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오르면 함께 오릅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장금리가 오르면 카드론의 조달 비용인 여신 전문 금융회사채 금리도 상승해 카드론 금리 역시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올해 2-3차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카드론 금리는 올해 꾸준히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신용이 좋지 않은 90등급 카드론 차주들은 법정 최고금리인 20%에 가까운 이자율을 내고 있습니다. 이미 고금리인 상황에서 평균금리가 상승하면 차주들의 이자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 포함돼 대출 한도까지 축소될 예정이어서 서민들의 이중고가 예상됩니다.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 건설사들이 지난해 정비사업 호실적을 이어가기 위해 연초부터 뜨거운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수한 입지를 갖추고 사업성이 뛰어난 곳엔 건설사들이 대거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자세한 내용 부동산부 이지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부 이지영 기자입니다. 네, 현재 주요 정비사업 상황 어떤지 알려주시죠.
네, 연초부터 불광 5구역, 방배 6구역, 노량진 3구역, 도남 6구역 등에서 건설사들이 치열한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먼저 서울 은평구 불광 5구역 재개발 사업에서는 GS건설과 롯데건설, 양자 대결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이 구역은 기존의 DLENC와 현대건설이 발을 빼면서 GS건설의 단독 입찰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롯데건설이 최종 입찰에 참여하면서 경쟁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GS건설은 불광 5구역 조합 측에 북한산 자이더 프레스티지와 사업 촉진비 1,000억 원 등을 제시했고, 롯데건설은 롯데캐슬 브랜드를 적용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곳은 다음 달 12일 시공사 선정을 진행합니다. 다음으로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 3구역은 최초 입찰 때 포스코건설이 단독으로 이름을 올려 유찰된 바 있는데요. 정비사업은 특정 업체 단독이 아닌 다수간 경쟁 입찰로 사업권 대상이 선정되기 때문입니다. 포스코건설은 이 구역에 오랜 기간 공을 들여왔고 노량진 뉴타운 내 건설 수주 실적이 없는 만큼 이를 놓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제2차례 다수 건설사가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다자구도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된 분위기입니다. 한편 노량진 3구역은 한강 조망권을 가진 데다 노량진역이 인근에 있어서 입지가 좋고 또 재개발 진행 속도도 상대적으로 빠른 편이라서 건설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데요. 최근 재개발 조합이 개최한 2차 현장 설명회에는 무려 17개 건설사가 참여했습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많은 건설사가 참여하고 있는 모습인데 서울 서초구 방배 6구역과 성북구 도남 6구역 상황은 어떤가요? 네, 방배 6구역은 사실상 삼성물산이 가져갈 걸로 보입니다. 기존의 DLENC를 시공사로 선정했지만 작년 9월 시공사 계약을 해지하면서입니다. 2016년 DLENC는 시공사로 선정된 뒤 이조와 철거 작업까지 마무리했는데요. 건설사 측에서 기존에 제시한 특수 설계 등 공약을 불이행했고 또 공사비 증액을 두고 말이 달라지면서 갈등을 빚었습니다. 시공사 해지 후 다시 입찰 공고를 냈지만 삼성물산이 단독으로 입찰해 유찰됐는데요. 2차 현장 설명회에서도 삼성물산이 단독으로 참석해서 또다시 유찰되면서 시공사 선정 방식을 수의 계약으로 전환했습니다. 시공사 최종 선정을 위한 총회가 남아있지만 아파트 이름을 레미안으로 달며 시공사로 선정될 걸로 보입니다. 도남 6구역에는 최근 광주 아이파크 참사를 낸 HDC 현대산업개발이 입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남광토건 단독 입찰로 유찰됐습니다. 지난해 12월 28일 도남 6구역 현장 설명회에서는 HDC 현대산업개발, 쌍용건설, 두산건설, 서희건설, 또 동양건설, 남광토건, 대산건설 등 7개사가 참석했습니다. 7개 건설사 중 시공능력평가 순위 10위권 내 건설사는 HDC 현대산업개발뿐이었습니다. 인근 공인중개사들에 따르면 조합원들 사이에서 HDC 현대산업개발의 주택 브랜드 아이파크를 반기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현대산업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아쉬운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산업이 빠지면서 이번에 참여할 건설사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도남 6구역의 입찰 마감은 오는 27일입니다. 네, 지금 이야기한 곳 외에도 연내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 곳은 어딘가요? 강남구 일원 개포한신 재건축 사업과 용산구 한남 2구역 재개발, 동대문구 전농 8구역 재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일원동 개포한신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선정에서 GS건설이 단독 입찰되며 유찰됐는데요. GS건설 측은 조합의 재공고를 기다렸다가 재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수주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남 2구역의 경우 교통 여건과 입지가 좋아서 한남 뉴타운 내에서도 알짜 입지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건설사의 랜드마크가 생기는 격이고 사업비가 약 9,486억 원 정도라서 건설사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선 경기 과천시 주공 8, 9, 10단지 재건축, 인천 동구 서림구역 재개발 사업 등이 진행 중입니다. 네, 경쟁이 치열한 알짜 입지 위주로 살펴봐서 그런지 대형 건설사 이외에 제가 알고 있는 다른 중소건설사 이름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네, 코로나19 이후 해외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대형 건설사들이 국내 정비 사업에 사실상 올인하다시피 하고 있어서 중견, 중소 건설사들의 설 자리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은 물론 심지어 가로주택 정비 사업까지 대형 건설사들이 진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도시정비사업 시장은 수주액 기준 약 3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중 10대 건설사가 28조 5천억 원을 차지했는데요. 이 중 GS건설과 현대건설은 5조 클럽을 달성했고요. 여기에 포스코건설까지 더해 총 수주액만 14조 원이 됐습니다. 이어 대우건설 3조 8,992억 원, DLENC 3조 816억 원입니다. 불과 2, 3년 전만 해도 대형 건설사들은 공사비 500억 원 미만의 도시정비 사업장에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모습이었는데요. 해외와 또 국내 토목 사업 등에서 일감이 줄어들면서 정비 사업에 눈을 돌린 모양새입니다. 현대건설이 서울 강남구 대치선경 3차 아파트와 대치비치타운 가로주택 정비 사업 등을 수주했고, DLENC는 인천 용현 3구역, SK 에코플랜트는 경기 성남 일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이렇듯 대형 건설사들이 소규모 주거 사업과 가로주택 정비 사업 등의 입찰에 적극적으로 나서자 중견, 중소건설사들은 아예 입찰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안영준 건국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는 중견, 중소건설사들이 자사 브랜드를 키우기 위해선 작은 공사부터 차근차근 실적을 쌓아가는 게 중요하다며 단계적으로 규모를 넓혀서 일군 회사로 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현재 상위권에 있는 건설사들도 작은 공사에서부터 실적을 쌓아 소비자들의 마음을 샀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차근차근 실적을 쌓아나가서 얼른 중형 건설사도 일군으로 진입하길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부동산부 이지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탄소제로 시대에 발맞춰 도심권의 복합 충전소가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원은 올해 1분기 내 도심 3곳에 복합 충전소를 구축한다는 계획인데요. 보도에 장민선 기자입니다. 이원이 올해 1분기 내에 서울 강서구와 고양, 과천 등 수도권 3곳에 LPG 수소 복합 충전소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기존 LPG 충전소에 수소 충전 설비를 추가해 LPG 수소 복합 충전소로 탈바꿈하는 겁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라 올 1분기 내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원은 LPG 수소 및 전기 충전소와 차량 관련 편의 서비스가 결합된 미래형 복합 충전소 브랜드 이원 오렌지 플러스를 론칭하고 복합 충전소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기존 LPG 충전소는 부지가 넓고 이원 같은 경우는 전국에 350여 개소나 있는 등 인프라 구축이 잘 구축되어 있어서 수소 복합 충전소로 가장 적합한 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합 충전소를 늘리고자 지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업계는 수소 복합 충전소가 더 늘어나기 위해선 부지가 넓은 기존 LPG 충전소가 유지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 LPG 충전소의 경영난으로 운영 유지가 어려운 곳이 늘고 있어 수요 유지를 위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편 정부는 2025년까지 전기 수소차 133만 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업계에서도 수소 충전 여건 개선을 위해 움직임이 분주한 상황. 특히 향후 10년간 수소연료 전지 발전소 수요는 물론 중대형 상용 특수 차량을 중심으로 점진적인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공영 홈쇼핑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농축수산 제품의 판로 확대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오는 24일 자정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인 공영 라방을 홈쇼핑 최초로 TV에서 방영할 계획입니다. 라방은 주로 대용량으로 구성되는 TV 홈쇼핑 상품과는 달리 소포장 제품을 비롯해 다양한 품목을 소개할 수 있어 소상공인의 판로가 더욱 넓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방송은 공영 홈쇼핑 SNS에도 동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의 장점을 살려 실시간 고객과 소통이 가능하고 상품에 대한 궁금증도 바로 해소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공영 홈쇼핑은 올해 모바일 퍼스트 전략을 통해 공영 라방을 더욱 육성할 계획입니다. 조직 개편을 통해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와 모바일 마케팅 조직도 강화했습니다. 지난해 한 달 20-30회 진행했던 라이브 커머스 방송 횟수도 100회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아는 현지 시각 20일 영국의 저명한 자동차 상인 2020 왁하인즈 어워즈에서 전용 전기차 EV6가 올해의 차와 올해의 전기 SUV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아는 이번 수상으로 2018년 피칸도가 수상을 한 데 이어 2019년 니로 전기차, 피칸토 2020, 피칸도 2021년 소렌토 등 5년 연속 수상을 이어갔습니다. 이번에 수상한 EV6는 기아의 첫 전기차 전용 모델로 뛰어난 일회 충전 주행 거리와 빠른 충전 능력, 디자인 등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로 현대산업개발이 수주한 공사 현장 곳곳에서 아이파크 퇴출을 외치고 있는데요. 이를 반영하듯 국내 아파트 브랜드 중 아이파크의 브랜드 평판이 크게 주저앉았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아이파크의 국내 아파트 브랜드 평판 순위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이파크는 현대산업개발의 아파트 브랜드로 한때 국내 아파트 브랜드를 대표하는 아파트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광주에서 연이은 사고로 인해 브랜드 평판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24개 아파트 브랜드에 대한 평판을 분석한 결과 아이파크의 브랜드 평판 순위는 24위로 조사 아파트 브랜드 중 최하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작년 11월 아이파크는 24개 브랜드 중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대우건설의 푸르지오, GS건설의 자이에 이어 4위를 차지할 정도로 아파트에 대한 평판이 좋았지만 불과 2개월 만에 평판이 최악으로 추락한 겁니다. 실제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은 서울 송파구 한 재건축 공사 현장에선 조합이 현대산업개발과 아이파크 로고를 가려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안양 재건축 추진 아파트에선 시공 계약 해지 혹은 아파트 이름에서 아이파크를 빼달라는 요구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해 지난해 광주 학동 참사와 이번 화정동 붕괴까지 더해 영업정지 1년 8개월 또는 등록 말소까지 가능합니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공공은 물론 민간 건설 수주도 전면 금지됩니다. 한 전문가는 거듭된 사고로 아이파크 브랜드 이미지 실추는 불가피하다면서도 이미 시공 중인 현장에 대해선 현대산업개발이 수분양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1월 아파트 브랜드 평판 순위에서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가 1위를 차지했고 GS건설 자이, 대우건설 푸르지오, DL 이편한 세상, 삼성물산 레미안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정부가 거리두기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정부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14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지급 시기는 이르면 대통령 선거가 시행되는 3월 이전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추경안은 국회 심의 의결 단계를 거치며 방역지원금 지원 범위와 금액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야 모두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오늘 낮부터 기온이 차츰 오르면서 내일 아침은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영하 5도, 대전과 대구는 영하 4도를 보이겠는데요.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더 올라서 서울 5도, 대전 7도, 대구 10도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하루 사이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큰 만큼 건강관리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추위는 누그러졌지만 내일도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는데요. 서울, 경기와 충청, 전북과 광주, 대구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호흡기 관리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가장자리에 들며 전국이 점차 흐려지겠고요. 제주도와 전남은 저녁부터 저기압의 영향을 받으며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기온이 낮은 제주 산간과 전남 산지는 눈이 섞여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 서울 영하 5도, 춘천 영하 9도를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5도, 춘천 4도로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동해안의 아침 기온 강릉은 영하 2도, 속초 영하 3도로 시작해서 낮 기온은 강릉 7도, 속초는 5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경상권과 일부 전남 동부를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으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고요. 일요일에는 경남과 전남, 제주도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